어떻게 9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차는 시제를 아주 확실하게 톡톡하게 또 공부를 해보는 주차가 됐는데요.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시제는 동사랑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도 정확하게 알고 동사도 어떠한 표현들을 갖다 써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직 수동태를 안 배웠는데 이 수동태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will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만 쓸 것인지, 아니면 수동태로 해서 will be, pp를 쓸 것인지. 토익 시험에 똑같은 will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2차시에서 예시 보여드렸던 거 있었었죠. 그러니까 will exhibit하고 will be exhibited가 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해서 어떻게 되냐면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조동사 미래 will 다음에 수동태를 쓸 것이냐, 능동태를 쓸 것이냐. 그러면 시제와 관련된 걸 쓸 때는 둘 다 will인데, 그럼 내용이 능동이냐 수동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수동태도 배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완성된 그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제인데, 조금 저희 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부수적으로 알아두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은 외워두면 정말 여러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by the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when과 비슷한 뜻인데, 우리가 when 하면 뭐뭐 할 때인데 by the time도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사실 사용이 되기도 해요. 대신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이라 라고 이제 뭐 회화 표현을 할 때 쓰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문법 시험과 관련된 이 토익 시험은 그런 거 일단 다 떠나서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고요.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서는 미래를 뜻한더라도 미래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죠. 현재를 쓰죠. 자, 당연히 현재를 썼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뒤에 오는 것이 미래 완료가 와야 돼요. 자, 해석을 해보면 너가 너의 그 대학원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대학원 시험을 아직 안 마친 거죠. 앞으로 미래에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마칠 거예요. 자, 미래에 마칠 건데, 그러면 그때쯤 되면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6년 동안이나 지금 이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칠 때쯤에, 그러니까 네가 마칠 때쯤에 나는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가서 미래에 6년이 마무리된다, 완료된다라는 의미를 쓸 때 바로 미래 완료를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by the time이 오면서 현재가 오면 뒤에 시제를 물어보는 게 나오면 무조건 뭘 고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현재 완료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by the time을 쓰시고요. 제가 얼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자, by the time을 쓰시면 주어 다음에 이제 과거가 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뒤에 뭐를 쓴다고요?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즉, 앞에 있는 과거가 과거 완료보다 뒤에 발생한 과거라는 시점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답을 안 썼네. 자, 미래 완료니까 will have worked. 밑에는 by the time the sales representatives arrived at the airport, 그러면 그 영업부 대표단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쯤, 자, 과거죠. 그러면 차이나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미 떠난 거예요. 놓친 거지 그러면. 자, 그러면 과거 완료니까 had already left. 자, 여러분 외워두면 이런 거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요? 해석할 필요 없이 탁탁탁탁 고르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요. 다시 한번.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는 뒤에 미래 완료. by the time 과거는 뒤에 과거 완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과거는 과거랑 친해야죠. 자, 현재와 미래는 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2차시 때 과거랑 어울리는 표현, 미래랑 어울리는 표현을 얘기해 줬어요. 요거를 외워두면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해석 안 하고도 뭐라 했습니까? 답을 탁탁탁 고를 수 있다고 했죠.
자, 먼저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참 고르기 좋아요. for, over, during 이런 거 그다음 in 또는 the past 기간.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입니다. for 아까도 있었죠. for 6 years. 그다음에 over 2 years. 또는 뭐 during vacation. 그다음에 in the past. 그다음에 in the past 뭐 2 days 이런 거 있죠. 2 months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기간 동안이라는 뜻으로 해서 이런 게 뭐랑 잘 어울린다? 현재 완료랑 어울린다. 자, 그 다음에 since 주어 과거 동사. 이거 아까 현재 완료와 since는 중요하다고 제가 2차 시에서도 따로 또 언급했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since 주어 과거 동사. since 과거 시점이나 사건 아래 이래 뭐뭐 이래 이후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after랑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뭐뭐 이후로 해서 시간이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게. 자, 그 다음에 until now나 so far. 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뜻이 되는 거죠. 자,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기간이 흘러와서 뭐뭐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바로 현재 완료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외우세요. 근데 그냥 안 외워지니까 자꾸 눈으로 보면서 반복. 영어는 이 반복 학습, 뭐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이라는 게 그렇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recently하고 lately는요, 똑같이 최근에란 뜻이에요. 근데 얘네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사의 시제를 놓고 recently가 맞냐, lately가 맞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recently나 lately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시제가 들어가는지를 묻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먼저 recently는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 모두 사용해요. 구분해야 되겠죠? lately는 어디에만 씁니까? 현재 완료에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recently는 어디에 쓰인다고요?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 모두. lately는요? 현재 완료에만.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싶어요? lately는 현재 완료만. recently는 현재 완료, 과거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시제.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죠? 자, lately는 어디에만? 현재 완료에만. recently는 현재 완료와 과거 둘 다의 사용. 꼭 외워야 되겠죠? 현재 완료 시제에 어울리는 표현에 그러면 lately가 들어가겠고 recently도 들어가. 근데 recently는 어디에도 들어가요? 과거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암기를 해두면 그만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씁니까? 훨씬 수월하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시제 표현들 for, over, during, in the past 기간 쓰시게 되고요. since나 주어나 과거 동사 쓰시고 since 과거 시점이나 사건, 뭐뭐 이래로 라는 뜻으로 또는 뭐뭐 이후로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현재 완료잖아요. until now나 so far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자, I have explained tense. 제가 지금 시제를 so far, 지금까지 설명해 오고 있죠. 자, 그런 게 여기에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cently는 어디?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 lately는 현재 완료. 자, 다시 한번. recently는 현재 완료랑 과거. lately는 현재 완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안 떠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참 묘한 게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 있었죠?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는 미래의 will을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했습니까? 현재를 사용했죠. 얘는 근데 또 묘한 게 현재가 또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요거를요, 여러분 막 외우지 말고 우리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we'll leave here tomorrow evening. 그러면 우리 내일 저녁에 여기 출발해. 자, 여러분, 우리 내일 저녁에 여기 출발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게 will leave가 되겠죠. 근데 우리 내일 저녁에 여기 출발해. 계획이고 미래에 할 일이죠. 우리도 보면 나 출발해. 내일 저녁에 여기 출발해. 여기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도 뭐뭐 할 거야 라는 말도 있지만 나 내일 저녁 여기 떠나.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즉 뭡니까? 미래죠. 우리말에도 그렇죠. 우리말도 현재로 미래를 표현했죠. 영어도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진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Miss Vanta is leaving for
멕시코 tomorrow. 미스 만타가 내일 멕시코로 출발해. 자, 그런데 출발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하면 이제 얘는 좀 어색하긴 한데 현재 진행형도 이렇게 tomorrow라고 하는 미래 부사랑 같이 쓰여서 뭐를 나타낸다고요? 바로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책 같은 데 보면은 왕래 발착 동사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래가 뭡니까? 우리 서로 왕래하고 지냅시다. 이런 한자 들어봤죠? 오고 가는 겁니다. go, come, start, arrive, depart, 뭐 stop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왕래 발착 동사들이 현재형을 가지고도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즉 얘기하면 버스 몇 시 출발해? 그러면 버스 10시 출발이야. 10시에 출발할 거야 라고 말 안 하죠. 10시 출발이야. 몇 시 도착이야? 4시 도착이야. 뭐뭐 할 거야 라는 말 없이도 현재형을 가지고도 미래의 의미를 우리가 대화를 주고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왕래 발착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영어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냥 왕래 발착 동사는 언급을 안 하고 현재와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뜻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은 현재, 또 현재 진행,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will, 그 다음에 be going to. 조금씩의 뉘앙스가 다르죠. will 같은 경우는 뭐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어. 2차 시에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좀 전에 촬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계획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을 잘 가져두시면 나중에 토익 문제를 풀 때 동사의 형태, 특히 시제에 관련된 거에서 고를 때는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잡으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시제를 볼 때 몇 시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12시제가 있었죠.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자, 이제 과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자, 미래, 미래, 미래 진행,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진행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아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을 얘기했는데 진행형을 사용 못하는 동사가 있어요. 영어는 참 이게 뭐랄까 예외가 참 많아요.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외가 많네? 예외는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떼놓고 생각했는데 그 예외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시험에 그렇게 예외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무당벌레가 어텐션 했잖아요. 종류가 좀 있어요. 자, 지각동사, 감정심리 상태동사, 그리고 계속적 상태동사, 즉 이게 뭐냐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동사라고도 말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지각동사라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느끼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각동사 see, hear, feel, smell, taste는 진행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seeing 이런 표현이 없고요. I'm hearing 아닌 거고요. I'm feeling. 자,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딱 그 순간 진행을 강조할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법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용 못한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토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특히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나 심리 상태인데요. 자, love, like, hate 다 뭡니까? 감정이죠. 그래서 예전에 맥도날드 선전할 때 I'm loving 이라는 표현 틀린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틀린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강조가 되고 두드러지게 한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아무튼 토익에서는 love, like, hate ing 쓰면 안 된다는 거. I'm liking, I'm loving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ink는 이게 대표적이죠. I'm thinking이라는 표현도 간혹 있기는 해요. 하지만 grammatically 문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think는 진행형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토익에서 특히. 그리고 believe, know, I'm knowing 이런 거 없어요. I'm forgetting 없어요. I'm wanting 없어요. 저 want to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다. 아주 오래전에, 정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영어 과외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가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또 다른 학교도 있다가 또 뭐 안양대학교도 왔는데, 그때 당시 그 녀석이 이제 지금 아마 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뭐 저랑 그 친구 왜냐면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과외를 하고 또 대학생도 과외하고 막 이러면은 사실 그 학생이랑 저랑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나이가. 근데 이제 요 녀석이
학교 시험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보통 애들은 답안지에 답을 달아오거든요. 근데 얘는 와가지고 답을 달질 않고 그냥 쭉 보면서 선생님 이거 뭐가 틀렸는지 잘 설명 좀 해줘요 이러는 거예요. 가끔 애들이 저를 실험해요. 아니 시험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당했죠 몇 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I'm want 이게 틀렸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저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문법이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제가 다 잘 알지 않아요. 제가 영어영문학을 전공했고 과외를 조금씩 한다 하더라도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중학생 수준 정도의 또 문법, 고등학교 수준 정도의 문법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모든 문법이 다 섭렵한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원트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너무 오래전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교수님 나이가? 손가락 쓸까봐. 자, 원트를 그때 당시 저도 진행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사라는 걸 원트를 몰랐었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love, like, hate라던가 have라던가 그다음에 see, hear 이런 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원트까지는 제가 섭렵을 못했던 거죠. 근데 얘도 이 녀석이 딱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그 대신 영어 영문과 출신이라고 또 영어를 또 제가 늘 쓰던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I am wanting이라고는 제가 아무리 원서를 읽어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틀렸잖아 그랬더니 오 선생님 아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뜨끔했죠. 자 그래서 왜? 아니 want to ing 본 적이 없어 안 써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은 진행을 못 쓰는 걸로 이해를 했던 건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want를 보니까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지만 이 문법이라는 것은 저도 가르치면서 제 실력이 늘고 제가 자꾸 공부를 하고 찾으면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티칭을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실력이 이만큼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돼요. 하나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계속적 상태동사 be하고 have하고 belong to하고 자 이런 것들 consist of, consist in 다 뭔가 유지하고 보유하고 그 다음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요런 류의 동사구나 라고 하면서 좀 연관해서 외워버리면 consist of나 consist in이나 contain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뭐뭐를 포함하고 있고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구성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진행형을 쓴다?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I'm seeing a picture 틀려요. 그 다음에 I'm knowing the fact 틀려요. I'm having a house 집을 가지고 있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 그러면 시험 볼 때 당연히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진행형 선택하면 안 되겠죠. 요 동사들이 예시로 나왔을 때 진행형 고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 자, 1번에 보면 아이고 주어가 빠졌네. I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to가 왔으니까 belong to가 들어가겠네. 테니스 클럽에 속하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 금방 했어요. belong은 진행형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일단 C번도 안 되고 진행형이면 여러분 비동사가 일단 나오면 안 돼요. 다 틀렸네. 답은 몇 번? A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각동사들 see, hear, smell, feel 이런 애들 그리고 감정 상태 동사들이 있을 때 love, like, hate, think, believe, forget 또 뭐 있었습니까? want. 아마 want가 진행형을 못 쓴다는 건 여러분 정말 기억 잘할 거예요. 왜? 저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으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상태 동사들 특히 이제 소유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 비동사 아까 제가 그거 강조를 못했네. 비동사 얘는 진행형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be, belong to 뭐 이런 것들 consist of, consist in, contain, resemble 이런 것들은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most major hotels 그러면 대부분의 중요한 호텔들은 비즈니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have밖에 없는데 가지고 있다는 뜻의 have는 진행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일단 진행형을 만들려면 무슨 동사가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비동사가 먼저 나오죠. A번하고 B번 안 되네. 그쵸? 자, 그러면 have, has. 주어가 hotels 하면서 S가 붙었어요. 주어는 복수네요. 자, 그러면 동사도 복수해서 C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퀴즈! 그렇다면 진행형은 주로 무엇을 나타내는 동사만이 가능할까요?
주로 여러분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손을 막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막 웃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은 듣고 있는 중이고요. 다 뭐에 관련돼 있습니까? 바로 동작에 관련돼 있죠. 즉 동작 동사만이 동작 동사 위주로 뭐를 하냐면 진행형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했던 거에 보면 대부분 보이지 않고 동작이 아니라 상태에 관련된 것들이 꽤 많았었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실력 점검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오는 건데, 어카운턴트. 자, 그러면 어카운턴트 이제 회계사들이 다음 월요일이다. 그러면 참석하는 거예요, 워크숍에. 그러면 시제는 무조건 그렇죠. will attend 미래가 되겠죠. 얘 때문에 미래 부사를 미래랑 같이 쓰이는 시간 표현들 알아두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해석 안 하고 일단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city council yesterday다. 무조건 과거. A, B, C 중에 과거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B번. decided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decided to, 그런데 여기서 council decided yesterday to 하니까 decided하고 to 사이에다 yesterday를 넣었네? No problem.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시간 부사를 알아두니까 어때요? 해석 안 하고도 답을 고를 수는 있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since 나왔네, since. 자, since 다음에 과거네요. since 다음에 과거면 동사는 현재 완료. 외워주세요. 자, A, B, C, D 중에서 현재 완료는 몇 번입니까? 바로 B번이지요. 금방 되죠? 자, 그 다음에 if는 일단 접속사예요. 자, 무슨 접속사? 그렇죠. 조건 접속사. 그리고 our store will 미래가 왔네. 그러면 앞에는 미래라 하더라도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그러면 you니까 여기서 A, B, C, D 중에 현재 시제는 complete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여기 시제 도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워두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공짜는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시간도 들이고 반복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요거 한번 풀어봐요. 제가 자 보시면 in the last 4 months 이거 last다. 그러면 과거. 여러분 아까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는 거에 in the pas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past는 지난 뭐뭐 동안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거고요. 이때 last는 지난이라는 과거랑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our energy cost 우리 빌딩에 있는 그 에너지 그 비용이 그러면 A, B, C, D 줄어들었는데 뭘 쓸까요, 여러분? 시제는? 그렇죠. 과거를 써야 되겠죠. 앞에가 과거니까. 자, 해석 안 하고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reduced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로 줄었대요. 그래서 this reduction, 벌써 뒤에 힌트도 나왔네. this reduction 했으니까 reduce라는 단어가 다 나와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can be mainly credited to the fact that the staff working during the weekend. 그러면 주말 동안에 일을 하는 스태프들은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뭐가 될까요? was remained가 될까요? 아니면 was allowed가 될까요? was prohibited가 될까요? was stayed. 일단은 다 과거네. 근데 이 사람들이 to use only areas of the office. 사무실, 그러니까 히터가 들어오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도록 어떻게 됐을까요? A, B, C, D 중에 허락되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 B번. was allowed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내용 파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쭉 가서 그런데 여기서 we plan to continue this weekend policy.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규칙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heating system will be implemented next week.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the manager is required to collect some feedback from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인사부 이것도 이름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계획하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A번이 되겠죠. 그래서 쭉 갔다가
마지막에 보면 자, they 자, 그다음에 an overtime use form 자, must be filled out.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폼 양식을 채워서 제출해야 되나 봐요. And it must include the names of the staff.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요. members 이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e hours day 그들이 일하게 되는 일 시간도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에서 그들이 머무를 시간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머무를 거니까. 그쵸?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원은 안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it must include 현재 여기도 지금 다 must be 다 현재거든요. 그러면 근데 they be 말이 안 되죠? they are가 되든지 뭐든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y will be in the office 그들이 이제 앞으로 오피스에 있게 될 시간을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 C번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긴 지문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에 조금씩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맥을 좀 아시면 이렇게 문법적인 거에 의해서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점수를 좀 더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뭐부터? 문법부터 열심히. 아시겠죠? 한번 확인해요. 자, by the time의 두 가지 쓰임 알아두시고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는 뒤에 미래 완료 그리고 by the time 과거 시제는 뒤에 과거 완료 기억하죠? 자,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recently하고 lately는 제가 여기도 안 했네 정리를. 자, recently하고 lately 차이점. 자, recently는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 둘 다 사용하고 lately는 무슨 시제? 현재 완료만 사용해요. 정말 맞아요? 확인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진행형 사용 못하는 동사 했었죠? 지각동사라던가 상태동사라던가 소유동사들. 얘도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이해? 암기? 암기. 아시겠죠? 자, 화이팅!